네, 북한의 무인기 침범, 지금 이현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교란시키기 위해 혼란을 주기 위해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북한 도발을 한 목소리로 규탄하기는커녕 내 탓 공방만 벌이고 있습니다. 당초의 정부는 비행 금지 구역 침투를 극구 부인했습니다. 적반하장의 극치이고 이야말로 이적 행위이자 군기문란입니다. 정권의 무능 때문에 안보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능한 안보 정책 전면 재검토하고 대통령실과 내각의 안보 라인도 교체할 때입니다. 집권한 지 7, 8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 정부가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북한의 위장 평화 전술에만 속아서 군 전체를 훈련도 하지 않고 정신 무장 상태를 해제해 놓은 그 정권의 핵심인 사람이 무슨 큰 거 한 건 잡았다는 듯이 국방 무능을 지적하고 하는 것은 제 얼굴에 침 뱉기입니다. 네, 여야의 공방은 또 다른 방향으로도 향하고 있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상공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했을 가능성을 처음 제기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정보 출처에 대한 겁니다.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설정한 비행 금지 구역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도를 볼 줄 아는 국민이면 용산과 한남동 간저 주변 비행금지 구역을 침범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는 의심스러워서 국방위가 끝나고 사무실에 와서 비행금지 구역을 그려봤습니다. 국방부가 제시한 비행계적에다가 한남동으로부터 3.7km, 대통령 용산 집무실로부터 3.7km를 그렸을 때 비행계적이 일부 스쳐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종로와 남산 사이에 지나갔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지금 김병주 의원은 아시다시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의 사성장군 출신이고 네. 본인 얘기대로 이걸 갖다 놓고 대조를 해서 스치듯 지나갔을 가능성에 대해서 문제를 이게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게 어떻게 이제 보고 순서로 따졌을 때 어디서 정보를 받았느냐. 그러면서 급기야 북한 내통설이 이제 여권으로부터 제기되는데 용산 대통령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로 확인이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언급은 좀 신중히 해야 된다. 우리가 남남 갈등을 지금 유발하는 것은 저 무인기 한 대당 가격이요 한 2천만 원 하거든요. 5대면 돈 1억 원 가지고 엄청난 북한의 그 선동에 이 지금 우리가 이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우려를 제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미국 상원의 국토 방어위원회가요 여야 합동으로 소형 무인기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예. 지자체까지 참여를 해서 이 무인기를 막아야 된다. 미국이란 나라는 사실 무인기로부터 공격받을 가능성이 우리보다 훨씬 낮은데도 불구하고 여야가 한 목소리로 이런 법안을 통과시켜서 국토방위에 대한 안심을 국민들에게 줬다는 점에서 우리가 지금 내탁 공방하면서 이렇게 정치적 공방을 할 때냐 그런 우려가 강하게 저는 듭니다. 네, 최준봉 교수님 네. 보면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북이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죠. 이런 주장을 하시면요. 도리어 본인들이 공격을 당해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사성 장군 출신에다가 군 전문가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궤적을 쭉 놓고 캠퍼스로 그냥 그려보면 그 안에 스치시 들어간 부분이 보이니 의혹을 제기한 거잖아요. 네. 저는 야당 의원이라면 충분히 의혹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현 정부의 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감추고 싶은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런 식으로까지 나가면 안 돼요. 또다시 색깔론 공세입니까? 아니 인정할 건 인정하고 잘못된 거 바로잡고 제대로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서 야당 의원이 지적한 문제를 북에서 정보를 제공했다는 식의 이렇게까지 몰고 가시면 저는 절대로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주장하기 전에 네. 한 목소리로 군이 잘못한 부분 있잖아요. 제대로 하지 못하고 8일이나 지나서 그 대통령실 상공 3.7km 그 비행 금지 구역을 스치듯 지나갔다고 발표한 것도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분명히. 그럼 그거에 대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질책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너무 색깔론 공세를 하시는 것은 본질을 벗어난 문제이고 이거 자체가 도리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김병주 의원이 지금 이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느냐 이게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합참에서 정밀 조사를 하기 전부터 제시했던 의혹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만약에 진짜로 네. 신원식 의원하고 김병주 의원이 두 분 다 육사 출신이에요. 네. 그다음에 신원식 의원은 3스타까지 했고 김병주 의원은 4스타까지 했는데 3기수 차이거든요. 37기, 40기.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말씀처럼 만약에 그 김병주 의원이 북과 내통을 했다. 그런 이야기 하려면 제 생각에는 명확한 증거를 신원식 의원이 뒤밀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이게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예, 충격적이죠.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건 간첩죄고요. 이건 사형에 처해져야 될 일인데 현직 의원이 더군다나 그 현직 국방위 의원뿐만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병주 의원은 사성장군 출신이란 말이에요. 사성장군 출신이 북한과 내통을 했다? 이거는 정말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안보가 무너진 그러한 일이고 그다음 김병주 의원이 그냥 그 한 게 아니고 연합사에도 있었고 합참의 요직도 있었고 그다음 미사일 사령관도 했단 말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 제가 봤을 때 그 참 그 신통하다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을진 몰라도 함부로 그 북한과의 그런 이야기는 하는 게 국민들한테도 좋지 않다라고 그 생각이 들고요. 네.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그때는 진짜로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조심했어야 되는 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요청했던 전문가는 지금 같은 정치적 혼란을 북한이 의도했던 것이라면서 현명한 대응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북한은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다양한 도발을 계속 해야 될 겁니다. 정부를 끌어내리게 한 거, 국론을 분열시키게 한 거, 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행정부나 대통령이 인사 문책을 해가지고서는 혼란을 시키고 군의 불신과 능력을 떨어뜨리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걔네들이 바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 전략적으로, 군사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대응하는 방법들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미흡한 점을 보완해 나가고. 사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예전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대화보다는 원칙적인 어떤 대응 이걸 네. 강조하고 있고 예. 이 한미 어떤 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에 사실 미북 관계가 완전히 이제 경색됐고 지금 북한이 이제 이 김정은 정권이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도발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지금 보시면 북한이 예전과는 달리 즉 문재인 정권과 달리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끊임없는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탄도미사일 발사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수단을 동원해서 하고 있고 이제 무인기 도발까지도 이제 직접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 번만 더 영공을 침범할 경우에 9.19 군사 합의를 효력 정지시키겠다. 그다음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장점을 갖고 있는 대북 확성기라든지 전단이라든지 이것 또한 재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북한 입장에서 보면 현재 어떤 윤석열 정부가 자신들과는 도저히 안 맞기 때문에 이 정권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흔들어야 되겠다라는 이제 속셈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이 북한의 공격이라는 관점을 봐야 될 것이고 북한이 지금 무인기를 통해 저렇게 남한을 완전히 휘저어 놓은 상황에서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북한이 우리를 도발했잖아요. 1차적인 원인이 그겁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하든 간에 못 막았든 뭐가 하나요. 1차적인 원인은 북한의 도발이에요. 근데 그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지금 국회는 아무런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흔한 국방위에서 대북 규탄 결의안 하나 내고 있지 않아요. 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즉 적이 우리에게 침범을 했는데 우리의 국회는 적이 침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부를 지금 공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부 공격하는 거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군도 당연히 지적돼야 되죠. 그러나 그 전제가 뭐냐면 1차적인 이 침공에 대한 북한에 대한 대응들을 과연 국회는 뭘 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정부를 규탄할 비판할 자격은 있는 것인지 저는 국회에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